안녕하세요. 노박입니다. 오늘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읽었습니다. 과학과 기계 문명이 발달하여 인간의 출생과 자유까지 통제하게 된 미래의 문명 사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문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이미 만료가 되어서 저는 인터넷 아카이브 C라는 사이트에서 멋진 신세계와 관련된 에세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원문이 궁금한 경우에는 번역본과 비교해 가면서 볼까 하고 찾았습니다만, 언제나 그렇듯이 소장만 또 하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멋진 신세계의 배경이 되는 이 세상에서는 태아는 인공 수정을 통해 병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계급은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져요. 알파, 베타 계급 이외의 감마, 델타, 엡실론의 계급은 노동 계급입니다. 문명인들은 보카노스프키 법을 통해 발화 현상을 조절하여 한 난자에서 96명의 일란성 쌍둥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쌍둥이들의 성장 상태까지 조절을 합니다. 자라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깝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그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지닌 쌍둥이들은 노동 계급이 되고 노동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습니다. 예를 들며 열대지방에 이주해야 하는 태아는 열 조건 반사 습성 단련이라는 훈련을 받아요. 더운 터널과 추운 터널이 교대로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태아가 추위에 대한 공포를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위를 사랑하고 자신들이 하게 될 노동을 사랑하게 만드는 훈련을 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 훈련으로 인해 죽음은 생리현상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죽고 난 다음 인간의 육체는 소각되고 인으로 회수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명 사회예요. 어떠세요? 이것만으로도 이 사회가 우리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나마 수위가 낮은 부분을 언급했어요. 이들이 사는 사회는 도무지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SF라도 메이즈 러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회에 벌어진 상황, 그 상황으로 인해 전염병 같은 것 이외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가치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친구에 대한 우정, 신뢰,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같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느껴야 하는 감정은 그대로 답습이 되죠. 그런데 이 멋진 신세계는 달라요. 저는 읽는 내내 불쾌함과 거부감이 들었어요. 문명 사회에 대해 그 문명 사회에 사는 문명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컸어요. 그 감정이 호기심을 불러왔기에 망정이지 읽기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야만인 존이 등장하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사고로 야만인 지역에서 낙오된 문명인 린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문명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라며 세익스피어의 책을 통해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존은 야만인 세상에 소속될 수는 없었지만 그 사회의 가치와 규범 등을 알고 있고요. 그런 야만인 존의 상식과 문명인들의 상식이 부딪힐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래서 이 문명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들었구나. 나에게는 이들의 사회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이었구나. 나의 윤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이들의 상식이고, 이들 역시 존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듯이 내 상식을 이해할 수 없겠구나. 그제서야 이 책이 왜 이토록 오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도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미래 문명 사회를 그리기만 했다면 이처럼 매력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배경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상식, 가치까지 모조리 우리와 다른 것으로 창조해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소중한 가치인 아버지가 이들에게는 놀림거리가 되고요. 어머니가 부정한 것이 되어요. 그리고 그 상식과 비상식의 충돌에서 제 개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동시에 이 책은 참 읽기가 힘들었어요.
백인 우월주의, 낮은 계급이나 야만인은 유색 인종으로 표현했어요. 남성 우월주의, 일부러 의도했는지 주요 등장인물의 계급이 하필 남성은 알파이고 여성은 베타로 나와요. 베타 계급은 본문 내용에 어린 소년, 소녀들이란 단어로 보아 남자와 여자 다 존재해요. 알파 계급은 모호하고요. 그런데 소설에 묘사된 지도자 및 지배 계급은 남성이었어요. 오리엔탈리즘, 서양의 동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뜻하는 말인데 야만인들, 인디언의 문화와 관습을 원시적이고 야만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전체주의, 국가가 개인의 등급, 지위, 사고방식까지 다 통제하려고 해요. 민족 우월주의, 올더스 헉슬리는 영국 출신이죠. 문명과 대치하고 있는 야만인 존의 사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영국의 섹스피어 문학입니다. 꼭 섹스피어의 문학의 가치가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멋진 신세계라는 말도 섹스피어의 문학 템피스트에 나오는 말이고요. 등 지적하고 싶은 시각이 너무 많아서 저는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멋진 신세계를 비판하는 내용을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를 느낄 정도로 조금 거부감이 들기도 했어요. 1932년 소설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읽었지만 저에게는 여러모로 충격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또한 읽어볼 가치도 충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제가 상식이라고 믿는 가치도 교육의 산물이 아니라는 말은 못해요. 저도 교육을 받았어요. 이 사회 구성원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그런 교육을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교육, 우리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들, 규범과 예의범절 등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허용 범위 안에 있으면 보통 사람, 그 밖에 있으면 범죄자, 광인, 그리고 상식 이외의 생각과 행동을 하지만 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예술가들. 그래서 저는 멋진 신세계의 문명인들의 상식과 저의 상식은 다르지만 저는 저의 상식을 규정하고 있는 근원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굳이 멋진 신세계까지 가지 않아도 이 현실에서도 저의 상식이 누군가에게는 비상식일 테니까요.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